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연인,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흔히들 가까운 사이인데 뭐 어때? 우리는 비밀이 없는 사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우정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깊게 찌르는 가시는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몸을 맞대려 하지만 서로의 가시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려는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못해줘? 라는 선의의 탈을 쓴 침범이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바운더리, 즉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운더리란 물리적 공간의 담장처럼 심리적으로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선이 불분명해지면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며 과하게 간섭하거나 반대로 내 권리를 상대에게 통째로 양도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석해드린 영상에서도 영향의 원과 관심의 원을 구분하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본질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관심의 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려 하거나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란 무조건적인 밀착이 아니라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와 연결될 수 있는 그 미묘한 지점, 즉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가장 성숙한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운더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인생이 재미없고 고통스러워지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적 바운더리가 무너진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 혹은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평판 뒤에 숨어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거절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분석해드린 영상에서 강조했듯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시선에 에너지를 쏟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급격히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운더리가 희미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적 전염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부모님이 우울해 보이면 마치 그 감정이 자신의 책임인 양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광대 역할을 자처하거나 눈치를 살핍니다. 이는 타인의 관심의 원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격이며 결과적으로 정작 돌보아야 할 자신의 영향의 원은 황폐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을 허용합니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도 상사나 친구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응하고 원치 않는 조언이나 비아냥에도 그저 웃으며 넘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무의식 속에서는 분노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나를 배려해주지 않지? 라는 원망이 싹트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대가 무례한 것 이전에 내가 내 울타리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올 길을 열어준 꼴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의존적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매달리는 소모적인 관계만 남을 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정과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경계 침범이 친밀함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라는 말이 폭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번아웃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만나는 동안 내 경계를 지키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혹은 경계가 뚫린 채 무방비로 감정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처리하는 수거하기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심리적 독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은 처음에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영상의 메시지처럼 인생을 즐겁게 하려면 불건강한 원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불건강한 원인이란 바로 모호한 태도입니다. 이제는 상대와 나 사이에 명확한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관점의 리프레이밍입니다. 거절을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지만 이를 내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해보세요. 내가 오늘 친구의 갑작스러운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일의 업무와 내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나의 영향의 원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볼 때 비로소 상대를 만났을 때도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메시지 화법의 활용입니다.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상대에게 너 왜 자꾸 무례하게 굴어? 라고 비난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신 네가 내 사생활에 대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라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중심으로 전달해보세요. 상대가 들어올 수 없는 선을 공격이 아닌 정보 제공의 형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안전수칙을 공표하는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시차를 두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 답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지금은 내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 라며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내 바운더리는 훨씬 견고해집니다. 분석 영상에서 매너리즘을 벗어나기 위해 안 해본 일을 해보라고 했듯이 매번 예스만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의 분리입니다. 내가 정당한 바운더리를 쳤음에도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관심의 원에 있는 영역입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내가 다 해결해 주려 할 때 바운더리는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적당한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바운더리를 세울 때 가장 큰 저항이 발생하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영역을 공유해왔기에 당신이 새로 세운 울타리를 배신이나 변심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석해드린 영상에서 강조했듯 본질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소모적이고 무거워질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침범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님의 과도한 간섭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직장, 결혼, 심지어 주말 계획까지 관여하려 들 때 많은 이들이 효도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바운더리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서적 분리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관심의 원에 두고 참고만 하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나의 영향의 원 안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더라도 어머니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직접 경험하며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감정을 달래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나의 독립성을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늘 자기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에게 분석 영상의 조언처럼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시간적 바운더리를 설정해보세요. 오늘 내가 30분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뒤에는 개인적인 공부를 해야 해 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통제하는 주도권을 가질 때 친구의 푸념도 비로소 여유 있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생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상대의 휴대폰을 보지 않거나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질문은 더 이상 묻지 않는 것과 같은 매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런 것도 못 물어봐 라는 태도는 친밀함이 아니라 권력 남용에 가깝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묵묵히 지켜주는 신뢰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리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무서워 선을 긋지 못하면 결국 속으로 골마 터져 관계 자체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나 지금 조금 힘들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계속 사랑하기 위해 지금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성숙한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심리적 바운더리를 세우는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차가운 고립이 아니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을 그으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며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내 곁에 남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분석해드린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인생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리프레이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라는 자책을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확신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내 울타리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바운더리가 확고해지면 가장 먼저 시간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타인의 부탁과 눈치를 살피느라 낭비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나의 영향의 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분석 영상에서 추천했듯 매너리즘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인생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정의 독립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우울함이 더 이상 나의 우울함이 되지 않고 타인의 분노가 나의 죄책감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감정이 분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지면, 즉 바운더리 위에 서서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심리적 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꽉 지면 터져버리는 풍선처럼 관계도 너무 세게 지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약간의 틈을 두고 서로가 각자의 모습대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바운더리는 안녕한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열쇠를 통째로 맡겨두진 않았나요? 지금 당장 모든 선을 완벽하게 그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한 번은 나의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나의 영역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하고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롯한 나로서 빛나는 매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